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이거 차 만드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걸 왜 직접 만들어요? 어차피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폭스콘이라고 하면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아이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맥북, 모니터 이런 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폭스콘입니다.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 거의 대부분 폭스콘에서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폭스콘 하면 애플 제조사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 폭스콘이 파운드리를 시작했다고도 합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제품군이라고 하는 GB200, 이걸 폭스콘이 가장 많이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GB200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야, 그 정도야? 엄청나죠? GB200 슈퍼칩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AI 그리고 생성 모델 LLM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 그리고 블랙웰 텐서 코어 GPU를 같이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대규모의 AI 작업을 하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더 적은 전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페타플롭스라고 얘기하는데, 야, 보통 테라플롭스 정도는 얘기하지 않나? 근데 이 페타플롭스? 와, 20페타플롭스라고 하면 2만 조, 1초에 2만 조씩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최근 들어서 AI 기업들이 너무 핫하잖아요. 이 AI 기업들이 결국에는 대규모 AI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훈련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GB200 슈퍼칩입니다. 그걸 지금 폭스콘이 가장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삼성도 아니고 TSMC도 아니고 폭스콘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죠. 바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회사는 이름하여 폭스트론입니다. 어서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 번 보내드렸어요. 이 폭스트론이라는 회사는 뭡니까? 이 폭스콘의 자회사입니다.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어. 저는 폭스트론 자동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보신 적 없고 앞으로도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폭스콘은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도 애플 딱지 붙이든지 삼성 딱지, LG 딱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트론도 마찬가지로 자기 브랜드로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브랜드로 자동차를 팔겠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차 한 대를 만들어서 그럼 현대에다 팔았으면, 그러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에는 팔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똑같은 차를 두 곳에 팔 수 없잖아.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폭스트론 전기차는 모듈러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붙이고 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은 각각이 독창적인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또 디자인들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성능도 굉장히 우수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요런 차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네, 요중에 요거 빼서 하나의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첨단의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디자인도 갖고 있고 높은 성능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뭐예요? 원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 고도화된 전자기술을 이 차에 접목을 시켜서 첨단 디지털 기능을 다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겁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폭스콘의 생각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애플카 언제 나오나요? 라고 기대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 애플은 자동차 만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드나요? 라고 하겠지만, 그때 은근히 준비한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폭스콘입니다. 아니 우리가 애플의 노트북도 만들고 폰도 만들고, 그러면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만 라면서 자동차를 준비해 왔던 거죠. 물론 애플은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생산 안 하게 됐지만, 이 폭스콘의 모델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이번에 나온 모델 D입니다. 일단 크기는 전장이 5m 13이라고 합니다. 너비는 1.99m, 그러니까 기아 EV9보다 조금 더 긴 정도. 지금 120kWh LFP 배터리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고요. WLTP 기준으로 41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410마일이면 어느 정도냐? 한 번 충전으로 무려 66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지금 EV9
EV9보다도 훨씬 길지만 동급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 공기 저항 계수가 0.2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런 주행거리가 나온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LFP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차가 무거워질 것 같은데 어떤 수로 했는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에서는 상당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부분은 약간 도요타 알파드를 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어서 이게 또 에어로다이나믹을 강조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 차체가 지금 쭉 내려가네요. 에어 서스펜션도 달려 있어요. 뒤쪽에 테일램프에 있는 LED가 일자 램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아래로 불이 또 켜져서 그게 뒷면 전체를 막 빛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놨네요. 야, 참, 휠 디자인 멋지고요. 피닌파리나가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피닌파리나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오, 인테리어도 보니까 대단해요. 운전석에 계기판 조그만한 게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쪽을 연결했습니다. 요즘 중국 회사들은 이렇게 많이 하죠. 이 연결을 운전석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핸들에 가려지는데, 어차피 운전하면서 볼 일 없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본다는 거지.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더 넓은 화면이 있을 때 차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조수석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게 맞다라고 중국 회사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패턴이 뒤에 있는 색깔하고 잘 어울리면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뒤쪽에도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석 디스플레이도 제공이 되고 있네요. 가운데 센터 터널 쪽에는 이게 무선 충전 패드라기에는 너무 평평하거든요. 이게 누르면 아마 쑥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죠? 누르면 들어가서 컵홀더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포르쉐가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천장에 지금 스피커가 달려있죠. 천장에 스피커가 하나, 둘, 세 개가 달려있어. 옆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스피커 그릴처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뒤에서 앞으로 라이트가 웰컴 램프처럼 켜지는 것도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를 갖추고 있네요. 지금 7인승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4인승으로 해서 뒷열을 럭셔리하게 뒤로 젖힐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EV9이 떠오르기도 하고 거창하게 만들었네. 천장은 지금 파노라믹 선루프는 아닌 것 같고 글라스 루프인데, 글라스 루프도 중간에 이렇게 프레임이 지나가는 글라스 루프네요. 아마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레임이 지나가는 중간에 스피커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기둥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화려하면서도 심플하네요. 헤드레스트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뒷좌석 헤드레스트 양쪽으로 스피커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터치패드를 가운데에 놓고 있어서 이 터치패드로 시트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7인승으로 3열까지 있는 모델이 있는 것 같네요. 폭스트론 모델 D 굉장히 멋진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델 D가 첫 번째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무려 세 번째 차예요. 폭스트론은 이전에 이미 차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폭스트론 모델 B입니다. 2022년 10월에 공개했죠. 그때 당시 모델 B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황당해 했습니다. 모델 뭐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건 테슬라의 전유물이잖아, 그걸 따라하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품명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소형차 이름은 모델 B였습니다. 차량 디자인은 역시 피닌파리나가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소형차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보시면 DRL 멋지죠? 웰컴 램프 들어옵니다. 휠도 괜찮아요. 지붕은 유리 지붕입니다. 1회 충전에서 450km를 주행할 수 있답니다. 와, 이것도 대단하네요. 폭스트론 고유 플랫폼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 이름이 MIH입니다. 모빌리티 인 하모니라고 해서 폭스콘이 주도하는 개방형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전기차 개발, 자율주행 등등등을 오픈소스로 여러 메이커들이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뭔가를 만들어내자 라는 개방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건 대만에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반대편에 이 중국 쪽에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은 하이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화웨이 하모니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화웨이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화웨이가 하모니 OS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IT 관련된 것들은 화웨이 걸 가져다 쓰고 나머지 것들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세레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아이토, 럭시드, 스텔라토, 맥스레토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등등등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지금 MIH, 하이마 이런 것들은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요즘 들어서 플랫폼이란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이게 여러 가지 오인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서로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차 모델 B를 조금 더 보면요, 여기 사이드미러 카메라 있죠? 뒤에 보면 충전량을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도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 차는 아직 없죠. 실제로 나온 차는 이런 차가 있습니다. 폭스트론 모델 C. 이건 전기 SUV인데요. 모델 C는 넉넉한 실내 공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전기 SUV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성능 배터리 갖추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돼서 도심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훌륭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로형으로 아주 멋지게 생겼죠. 완전히 대단한 것처럼 디자인 됐습니다. 모델 C는 이미 대만에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도 더 판매할 계획이라고 해요. 일단 모델 C 럭스젠 N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이미 개시했고요. 대만 자동차 회사 유롱그룹이 지금 럭스젠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럭스젠을 잘 모르지만 대만에서는 나름대로 이 중형, 대형 자동차를 생산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기술 혁신이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급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럭셔리 자동차를 제공하는 회사, 이 차를 폭스콘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나? 차에 대한 평가도 좋습니다. 효율성, 성능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전략을 봤을 때 너무 막강하죠?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에서 이 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비즈니스가 될 것인가 싶었는데 모델 C가 팔려나가는 걸 보면 이게 정말로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밖에도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럭셔리한 자동차 모델 E가 있어요. 모델 E는 이렇게 고급 세단을 전기차로 구현하겠다라고 한 디자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모델 V도 있습니다. 모델 V는 전기 트럭이에요. 화물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기 트럭을 내놨다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포터 EV 같은 거 바로 갈아치울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전기 트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폭스트론 모델 T도 있어요. 모델 T는 전기 버스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의자 심고 뚜껑만 얹으면 끝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공급합니다, 라는 거죠.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고 하고요. 승하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모델 U라는 이 소형 버스도 제공하고 있네요. 이런 소형 버스라면 이건 또 가능성 있겠다. 현대 카운티를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너 같으면 이 차 사겠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물론 안 사요. 지금 중국 차도 불안불안한데 대만 차? 와, 믿기 어렵죠? 근데 언제까지 안 살까? 맥북, 아이폰, 이게 대만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래서 안 사진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통 벤츠라고 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오리지널 벤츠야 하면서 사는 거,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 요거를 보면 사실 이 차는 오스트리아 차죠. 스타이어 다임러 푸흐가 같이 만든 차, 요게 G바겐입니다. 뭐 게렌데 바겐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G클래스라고 하는. 이 스타이어 푸흐가 이 차를 만들 때 벤츠는 뭐 했나? 벤츠는 마케팅하고 세일즈만 했어요. 지금까지도 벤츠는 여기다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벤츠가 만든 적이 없고, 이 슈타이어 다임러 푸흐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마그나 슈타이어가 지금도 설계하고 지금도 생산해요. 아예 오스트리아제 제품이야. 메이드 인 벤츠도 아니고 메이드 인 저머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벤츠 같아. 근데 마그나 슈타이어 이름으로 차를 팔았다면 이게 팔렸을까? 그런 면에서 마그나 슈타이어의 전략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폭스콘도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브랜드 잘 만들잖아요. 대만 브랜드보단 훨씬 더 이름을 잘 알리겠지. 그럼 다른 회사에서 브랜드를 만들면 우리는 차를 직접 만들어줄게. 차에 옵션들을 다 붙여서 유리천장도 되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고, 충전기 여기 붙어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너네가 콕콕콕 찍으면 그렇게 차를 만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우리가 뭐 옷을 만들거나 뭐 화장품 같은 거 만들 때,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 콜마니 하는 회사들 뭔가요? ODM이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콜마라는 이름의 화장품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거의 모든 국산 화장품은 다 한국 콜마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화장품에 대한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누가 해요? 한국 콜마가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는 기획만 하면 돼.
기획을 해서 여기에 나는 스쿠알렌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여기 선크림도 좀 SPF가 몇 이상 되는 화장품을 해주세요. 아, 딱 발랐을 때 느낌이 좋게 해주세요. 얼굴에다 뿌리게 해주세요. 뭐 등등등. 심지어는 포장은 어떻게 예쁘게 해주세요. 까지도.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요청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거꾸로 또 제안을 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하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ODM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도 이제는 기획만 해오면 알아서 차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기획을 해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거꾸로 자 이런 식의 자동차는 어떨까요? 라고 메뉴판을 쫙 펼쳐서 그 중에서 그거 주세요. 저거랑 저거랑 합쳐주세요. 아니 저거는 빼주시고요. 요거는 좀 키워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 생각해보세요. 현대기아의 상대 KGM, 한국GM, 르노, 야, 이 회사들이 현대기아의 상대가 될 만한 전기차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폭스콘에 주문한다면 당연히 강력한 상대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자동차 회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다른 브랜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아니면 LG가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아니면 책상 만드는 이런 퍼시스가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에이스 침대가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3G 애니메이션에서 하추핑 자동차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폭스콘은 하추핑 자동차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 만들 생각만 있으면 그냥 만들어서 그냥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건 정말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운 세상이다. 지금 콘셉트에 불과하지만 이 완성도를 놓고 보면 현대기아의 막강한 상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ODM으로 차를 만들겠다는 회사도 지금 폭스콘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메이커들이 기회만 주면 자기가 자동차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젠 정말로 위협이고요. 이젠 정말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120만 됐대. 김한용의 모카 덕분에 웃고 떠들며 재밌게 우리 함께 만들어간대.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진심으로 감사함 가득. 재미있는 컨텐츠 계속 보답할게. 웃음 가득.